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 기증 의사가 있지만 실제 기증까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기독 실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신년 인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2019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를 살펴봅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제12회 통일 비전 캠프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장기 기증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설문은 장기 기증 문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 10명 중 7명, 전 국민의 약 70%가 장기와 인체 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사실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좋은 일이라고는 다 알고 계십니다. 조사 결과는 장기 기증 문화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증하겠다는 의사에 비해 실제로 기증을 실천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95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스페인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가치 있는 일임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장기 기증의 의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실제 기증까지는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도 복잡해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거나 이제 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든지 실제 장기 기증 실천하는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엔 현재 약 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아직 걸음마 수준인 기증 현황에 정부와 기관들은 더욱 많은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기증의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의 변화도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기독실업인 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기독실업인들은 복음 사역에 매진하며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기독실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난 영적 능력을 기대해야 한다며 오늘 참석한 실업인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한 해 사역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률 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세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런 난국에서도 기독 실업인들은 기도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자는 주제로 올 한 해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달 21일 제52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4월 유럽 한인대회, 6월 북미주 한인대회, 8월 제46차 한국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지도자로 세우는 선교단체입니다. 국내 275개 지회와 해외 134개 지회에서 모두 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신년 할애회를 열고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는 2019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교회협 이성희 회장은 죄로 얼룩진 헌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에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희 회장은 물질주의나 이기주의, 극단적 자본주의는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며 양육강식의 생존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배 참석자들은 교회 일치와 개혁, 정의와 인권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3.1운동 100주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민주주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바른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마련한 컨퍼런스에 여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00여 명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했던 선생님들은 이날 학생이 되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왔고요. 또 이제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지 듣고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컨퍼런스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교사들과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컨퍼런스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19회차고요. 전국에 있는 기독 대안학교 선생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학교를 읽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의 동력자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2개의 강좌를 열어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좌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강의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꼭 필요한 소명 수업 만들기에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강의를 맡은 미랄 두레학교 최은미 교사는 우리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되는 존재라며 소명은 회복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이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당신 말고 당신 자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아이들 자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목표를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학급 경영 멘토링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성효 장학사는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강의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4일까지 진행되는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컨퍼런스. 건강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매년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올바른 기독교 교사들이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약 12%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2조 원 수준인데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이 예산으로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아동수당 지급 기준도 대폭 상향되는 등 여러 제도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20, 30대 젊은 층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법규도 수정됐는데요. 다만 택시비와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서민들에겐 별로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여러 법규와 제도를 홍희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낄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정부가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BMW 사태로 차량 소비자에 대한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인데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라도 4차례 이상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턴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 9월부턴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 지원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20, 30대에선 직장인이거나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됐던 무료 건강검진 지원이 전체 인구인 72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택시비와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일단 대전과 울산 택시 요금은 이미 올랐고 광주도 오는 10일부터 요금을 인상합니다. 서울 택시 요금은 3,800원으로 올랐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 등 주요 광역시도의 택시 요금도 조만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버스 요금도 10% 안팎의 요금 인상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외버스 기준으로는 5년 만의 인상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금 인상안을 내놓으란 얘기입니다. 새해 들어 대폭 수정된 다양한 법규와 제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제12회 통일 비전 캠프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의 취지와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통일 비전 캠프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던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기도해왔습니다. 뉴코리아 윤은주 대표는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급격하게 변화되고 진전된 남북 관계를 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됐고 이제서야 조금씩 보여지는 통일의 분위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선 북한에 대한 전체 강의와 주제별, 관심 영역별 선택 강의를 진행하고 관계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협정 분야에도 진전을 보인 만큼 마지막 날엔 DMZ 방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비전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2회 통일 비전 캠프는 오는 15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달 연속 4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4조 원대 늘어난 것은 2년여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 때문이었다면 12월엔 집단 대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내린 46.8%, 긍정평가는 47.9%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리얼미터의 지난 주간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증가했던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3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12월호에 실린 저임금 근로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8%로 전년보다 5.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떨어진 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안양대 이사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를 대진 성주회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배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교회는 이사회에서 대진 성주회 관계자를 이사로 받아들인 것은 타 종교에 돈을 주고 학교를 팔아넘긴 후한 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제32회 기독교 문화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음악 부문엔 테너 이문균 교수, 연극 부문엔 신영선 연출가, 문학 부문엔 정세훈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매달 28일 한국기독교 성령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의료선교단체 성누가회가 단기 의료선교에 함께할 힐링엔즈 팀원을 모집합니다. 힐링엔즈는 오는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모집은 3월 31일까지며 단기 의료선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독인문학연구원과 코리아 통합연구원이 영화로 보는 북한이란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엽니다.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과 북한 영화를 감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